지금 이 마필교과서는 있잖아. 실제로 우리 선생님 강남에서 수업을 할 때도 실제 선행 나갈 때는 거의 다 이 교재를 쓰. 그러니까 정석을 쓰거나 요걸 쓰거나 둘 중에 하나를 썼는데, 뭐 정석 같은 경우는 사실은 조금 어떤 느낌이냐면은 뭐 엄마한테도 얘기는 했지만 좀 교육과정하고 맞지 않아. 근데 이제 특목고, 이제 과학고라든가 영재고에서는 아예 정석을 가지고 수업을 해.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뭐 너희들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쯤 돼가지고는 또 어떻게 될지는 전혀 알 수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일단 현재 교육과정에 가장 충실한 교재는 이게 맞아. 그리고 여기도 뭐 문제가 적거나 뭐 정석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문제의 수준이 떨어지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이 교재를 너가 충분히 그러니까 사실 나는 그래, 요거 교재 있잖아, 완벽하게 풀 줄 안다 싶으면 사실 내신 대비해서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더 이상 정말 할 게 없을 정도로 문제도 많이 있고 굉장히 좀 다양하게 접근을 세밀하게 이렇게 유형 같은 것도 구분이 잘 돼 있어가지고 문제를 이런 식으로 네가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아마 좀 제대로 공부를 하는 학생이 될 거야. 막 이것을 공부를 시작할 때 처음에 있잖아, 되게 쉬운 교재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번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급을 하나 높여가지고 또 보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내가 보기엔 그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 이건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천천히 이렇게 배워 나가면은 어차피 내가 보기에는 훨씬 더 이게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지금 조금 문제가 어려울 수도 있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뭐 시야 너 정도면은 그 공부하는데 전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으니까 한번 요거 대박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고. 자, 수업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제일 첫 장에 보면은 뭐 다항식 연산해가지고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페이지들이 있지. 여기가 개념이야. 개념. 그러니까 내가 요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는 설명을 해줄 텐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네가 여기 있는 말들을 하나하나 잘 파악을 해보는 게 필요해. 그리고 밑에 있는 보기 문제는 바로 밑에 풀이가 있다 손 치더라도 무조건 다시 한번 풀어봐야 돼. 무조건이야. 이것은 특히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상위라는 단원 자체가 해보면 알아. 해보면 아는데 너가 이제까지 중학교 1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 3학년 1학기를 거쳐오면서 해왔던 것을 거의 직대성을 해놓고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을 정도? 그 정도의 문제인데,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앞으로 뭐 미적분을 하든지 뭐 확률과 통계를 하든지 뭔 과목을 하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요 수식 계산이 가장 기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있잖아,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식 계산이 안 되는 거야. 인수분해 같은 것들을 해야 되는데 복잡한 인수분해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못해. 그러니까 요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앞으로가 안 돼. 이게 수능에 안 나와. 수능에는 이 과목 자체가 없어. 그런데 이걸 못하면 수능을 못 풀어. 그만큼 중요하고 굉장히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될 단원이기 때문에 잘 했으면 좋겠고, 지금 아마 이 정도 시기로 해가지고 하면은 한 몇 개월, 한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하면은 요거 한 번이 끝날 수 있을 거야. 내 목표로 한다면은. 근데 요 정도를 해놓고 나서 나중에 이제 네가 중학교 과정 시험 문제들을 보잖아? 그러면은 되게 우스워질 거야. 이건 내가 장담할 수 있어. 그래서 내가 어지간하면 이걸 빨리 끝내놓는, 중학교 1학년 때 이걸 빨리 끝내놓는 게 정말 좋아. 그렇게 하면은 그 다음부터 수학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어. 중등 과정 자체는. 그러면 네가 앞서 나가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그러니까 특히 2학기 거는 좀 공부를 해야 돼. 2학기 거 내가 이렇게 조금씩 가져주지만 그때 또 다 까먹거든. 사실은 까먹고 나니까 그때 내가 좀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하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이 정도를 싹 해두잖아. 그러면은 1학기 과정들, 뭐 연립방정식, 1차 함수, 2차 함수, 2차 방정식, 이런 것들은 정말 되게 우습게 풀게 될 거야. 여기 학원에서도 가면 갈수록 더 어려워지죠. 그치. 이게 중학교 때 했던 거여서. 그치. 앞에 건 되게 쉽잖아. 앞에 건 되게 쉬운데 여기서 조금씩 많아져. 조금씩. 지금 보면은 내가 테이블 곡생공식하고 인수분해 테이블 줬잖아.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오늘 배우게 될 텐데 중학교 때 배운 거는 거기서 한 3개, 4개 정도를 이미 배웠어. 근데 이제 외워야 될 게 한 페이지가 돼버렸잖아. 저건 진짜 거의 다 암기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저게 당장 너 보고 오늘 내일까지 암기해 뭐 이렇게 해서 주는 게 아니라 뭐냐면은 계속 문제를 풀다 보면은 계속 나오는 놈들이야 저게.
저걸수 나오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계속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고, 지금 봐봐, 요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지난 시간에 조금 이렇게 풀어봤는데도 네가 했을 때 별로 어려움 없이 그냥 풀었잖아. 그냥 이렇게 하면 돼. 그게 위력이라는 거야. 내가 너희들 처음 가르쳐줄 때 맨날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 체계적으로 풀어라. 수식 다 써라 제발. 머리로 계산하지 마라 하는 게, 지금 보면은 일단 했던 것보다 이 수식 자체가 엄청 길어졌잖아. 그 길어진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결국에는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써가보는 거. 요게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예, 문제를 풀 때 그런 것들을 지금부터도 계속 연습이 돼야 돼, 그거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지. 어느 순간부터 내가 요 단계는 건너뛰어도 될 정도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너 스스로 들어. 학생 스스로 그 느낌이 들어. 그럼 그때부터는 그걸 넘겨도 돼. 그때부터는. 그래서 최대한 지금 이제 배우고 있는 단계니까 열심히 이렇게 풀 수 있도록 하고, 자, 초록색을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돼. 그 다음에 보면은, 다음 주 한번 볼게. 교재 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야. 자, 개념서야, 이거는. 개념서이기 때문에, 일단 개념이 이런 거다, 공식 이런 거다, 이것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들을 앞에서 설명을 해준 거고, 두 번째로 이제 유형 문제들이야. 유형 문제들이 이게 앞을, 개념, 익힘, 1, 2, 3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는데, 자, 제일 개념, 익힘 위에 문제, 파란색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확인 유제, 그 다음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이렇게 있어. 자, 개념 익힘 문제를 내가 하나하나 거의 다 풀어줄 거야. 거의 다 풀어주게 되면은 너희들 문제를 풀 때는 실제로 한번 해봐. 그냥 앞에 해설을 보지 말고 한번 풀어봐. 그런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이 개념 익힘 파란색 문제에서는 풀이를 다시 한번 봐야 돼. 물론 여기 지금 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들이 워낙 간단한 문제니까 그냥 굳이 보지 않아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뒤로 나오는 유형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얘를 한번 풀어보고 나서 풀이 과정하고 내가 풀이했던 거하고 차이점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좀 놓치고 있었던 새로운 방법은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개념서 볼 때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거야. 앞에 쪽 있는 것들 하나하나 풀이 과정을 딱 보고, 이렇게 풀 수도 있구나. 너가 풀이한 과정과 좀 다르다고 한다면은 어떤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다시 한번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 그리고 나면 확인 유제 같은 경우는 거의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 푸는데 거의 지장이 없을 거야. 변형 문제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약간 좀 어렵게 만든 문제이기는 한데, 그래도 큰 문제 없이 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야. 특히나 가끔씩 보면은 요 밑에 2012년 6월 교육청 이렇게 나와 있는 문제들 있지. 특히나 이런 문제들은 실제 고등학교의 모의고사에서 기출이 됐었던 문제들이야. 이 모의고사 문제들은 좀 이렇게 변형이 좀 잘 되거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조금 더 신경을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발전 문제는 지금 풀지 않을 거야. 이건 나중에 한번 싹 다 돌린 다음에 다시 빨간색 문제들만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 시간을 가질 거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 책을 아마 2번 반복을 하게 될 거야. 2번이요? 다시 2번 다시, 이거? 빨간색 문제만 다시 보는 거야. 근데 이제 나중 되면은 또 까먹는 부분들 있잖아. 그럴 때 되면 다시 빨간색 보면서 앞에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게 되고. 보면은, 자, 이제 조금 보다가 28페이지 한번 봐볼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보면은 이 한 단원이 끝나면은 28페이지에 단원 조합 문제가 있어. 문제 되게 많아. 여기도 마찬가지고 초록색의 베이징 문제가 있고, 파란색의 그 다음 장 노멀 문제가 있고, 마지막에는 빨간색 터프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베이직하고 노멀까지 풀 거야, 이번에는. 이번 시험, 이번에 이제 공부할 때는 노멀까지 풀고, 그 다음에 터프는 다음에 다시 한번 돌아와가지고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근데 고등학교 개념서는 얘가 문제가 많은 편인데? 문제가 많은 편에 속해. 문제가 많은 편이고, 실제로 좀 욕심을 내가 부리지 않는다면, 내가 너한테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은 그냥 교재 요것만 하나만 해도 사실은 좀 충분하다고 해야 되나? 그 정도로 문제도 좀 많이 있고, 실제로 문제의 퀄리티라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교재야.
근데 나는 이것만 하진 않을 거야. 여기다가 이제 일반적인 문제 기본서들 있지. 뭐 옛날에 너 센 풀었던 건데 센은 지금 하기에는 조금 좀 난이도가 있고 좀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거보다 한 단계 낮은 라이트 센으로 문제를 풀이를 할 거야. 이게 한 단원 끝나면은 이게 라이트 센하고 거의 잘 맞아 떨어져요. 이 그 단원 구성 자체가. 그래서 한 단원 끝나면은 그 단원에 맞는 라이트 센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그걸로 보다 노트하고. 그거는 프린트 아니죠? 내가 프린트를 해줄까 했는데 지금 보니까 너는 그냥 교재를 하나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것을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면 되고 예전엔 다 프린트를 해줬는데 애들이 개인적으로 보니까 나는 이제 그게 그냥 절약도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애들이 뭔가 하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 내가 이 책 한 권을 풀었다라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너 같은 경우는 이제 교재를 사고 앞으로 이제 선행 나가는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야 지금. 그 채점 같은 경우는 확인하고 그런 어떤 방식이에요? 자 일단 여기서 채점 밑에 보면 정답이 나와 있어. 그래가지고 일단 알게는 돼. 그냥 너가 그냥 답을 알게는 되잖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채점을 굳이 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야. 그리고 보면은 뒤에 뭐 풀이 참조 이런 것들이 있거든. 그것은 이제 그 풀이를 봐야지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네가 필요하다면 이거 채점해 주는 거는 일도 아니야. 요즘 선생님이 다 해주시니까 채점을 네가 받아야겠다라고 하면은 한번 받는 것도 나쁘지 않고 일단 중요한 것은 너가 스스로 여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심리라는 게 그래. 밑에 답이 있기 때문에 너가 좀 안 보려고 해도 풀고 나면 이게 답이 보여. 아니면 진짜 너가 진짜 맘먹고 하려면 여기 그냥 가려버리는 거 같은 거 뭐 포스트잇 긴 거 있잖아. 그런 걸로 가린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도 어떻게 보면 방법일 수가 있어. 제가 혼자 하려고 하면 그냥 풀고 밑에 답을 맞는 식으로 틀렸으면 그걸 이제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네가 만약에 틀렸어. 그러면은 표시를 해놔야 돼. 거기다 어떤 식으로 문제가 너가 알 수 있게끔 표시를 해두고 나면은 다음번에 이게 돌아와가지고 다시 문제를 풀 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네가 좀 더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만약에 틀렸으면 거기에서 바로 고쳐요? 고치기도 고쳐보고 근데 잘 안 되면 그때 와가지고 질문해가지고 또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반복이 돼야 될 거야. 자, 공부하는 방식은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지금 내가 수업을 해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최대한 상세하게 지금 알려주려고 할 거고 근데 굳이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부분들은 안 할 거야. 없는 부분들은 특히나 봐봐 지금 8페이지 이제 다항식의 연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뭐 1, 2, 3 보면 알지만 전혀 어려울 게 없고 다 알고 있는 거야. 최종적으로 뭐 전혀 문제의 소지가 될 게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나는 진행을 할 거야. 특히나 1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실 다 알고 있는 거지. 근데 이제 지금 뭐 고등학교 과정까지 이제 진행할 정도면 이걸 모른다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요것은 내가 그냥 그대로 진행하고 야 근데 있잖아 내가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르치다 보면은 이것도 모르는 애들 되게 많아. 가끔씩 보면은 이게 다 답답한 거지 사실은. 근데 제대로 공부를 했으면 절대로 이것을 모를 리가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 너 같은 경우는 내가 이런 것들을 답안지를 쓰는 방법까지도 정확하게 알려줄 거야. 특히나 지금 다항식의 정리 방법 여기 봐봐. 자, 오름차순 정리가 있고 내림차순 정리가 있어. 자, 이거 할 때는 항상 요 앞에 뭐뭐에 대하여 그러면은 이 뭐뭐에 요게 바로 오름차순이 되는 애잖아. 여기에서 뭐뭐에 대하면 얘가 내림차순이 되는 애거든. 그러니까 오름차순은 뭐야? 차수가 점점 올라간다는 거고 내림차순은 차수가 점점 내려간다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보통 쓰는 건 얘야. 우리가 항상 쓸 때도 보면은 자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렇게 쓰지 c 플러스 bx 플러스 ax의 제곱 이렇게 쓰지 않는다고. 얘가 오름차순이야. x에 대해 x라는 것 자체가 하나 1, 2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게 오름차순인 거고 x에 대해라고 했을 때 x의 제곱 둘 하나 0 이런 식으로 내려오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한다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어떤 한 문자, 뭐뭐에 대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한 문자가 아닌 다른 문자는 무조건 상수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 그러면은 보면은 그럼 상수 취급을 할 때 여기 나와 있는 걸 한번 지금 내가 문제를 풀어볼게. 자, 2x의 제곱 플러스 xy y제곱 xy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x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런 식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자, 첫 번째 x에 대해서 내림차순 정리. 그러면 x가 가장 높은 차부터 하나하나 하라는 건데 이때 y라는 애들은 그냥 상수항 취급을 하면 된다는 거야. 그냥. 그러면 어떻게 정리? 제일 먼저 자 2x의 제곱. 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공부해. 이거 워낙 이제 항이 많아지면은 하도 실수할 소지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시계에서 필요에 의해서 정리를 할 때 하나를 썼잖아? 그럼 얘를 이렇게 써버려. 그래가지고 더 이상 세지 않도록. 자, 두 번째는 x 하나만 있는 거. x 1차항은 얘랑 얘지. 얘를 적을 때도 항상 어떻게? 플러스 yx 더하기 3x. 자,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x에 대해서 정리를 한 거기 때문에 x로 묶어버려야 돼. y 더하기 3x. 그리고 x에 대해서니까 최대한 x를 뒤쪽에 쓰는 걸로. 그러면은 나머지 얘네 둘까지 다 썼으니까 나머지를 써야 되는데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y 플러스 3 이렇게 쓰면 끝이야. 자, 두 번째 이번엔 y에 대해 오름차순으로 써볼게. 오름차순으로 쓰려고 한다면은 y가 기본이 돼야 돼. 그럼 y 제곱 얘가 가장 뒤쪽에 나와야겠지. 그럼 상수항들부터 써야 되는데 상수항이 x만 있는 얘는 애들, 요런 애들이야. 그래서 상수항부터 먼저 써볼게. 자, 2x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그 y에 대한 게 아니고 x는 그냥 내가 그 얘기를 지금 해줄 거야. 너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니까 내가 써주는 거야. 이거 뭐 어렵지 않은데 내가 왜 설명해 주겠어. 자, 3x 플러스 3 플러스 이제 y가 얘랑 얘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x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y의 제곱. 자, 일단은 봐봐. 얘네들은 상수잖아. 그치? 얘네들은 상수니까 자, 궁금한 게 이거잖아. 얘네들은 왜 x에 대해서 먼저 어떻게 쓰는 게 맞는 거냐. 그치? 근데 상수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 얘 먼저 쓰고 얘 두 번째, 얘 세 번째 써도 상관이 없고 거꾸로 써도 상관없고 어떻게 써도 상관이 없어. 중요한 건 얘네들이 제일 앞에 나와 있어야 된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 다음에 y제곱. 마찬가지로 얘는 x제곱, x 얘네 세 개들이 어떻게 바뀌어 있어도 아무런 상관은 없다는 거야. 그냥 쓰면 돼. 그런데 보통 얘네들은 그냥 내림차순으로 적는 게 관용적으로 쓰여. 그러니까 만약에 너가 진짜 이런 문제가, 그리고 이 문제들은 실제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 1번 문제로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정말로. 이렇게 써도 어떻게 써도 상관은 없지만 관용적으로 선생님들은 어떻게 쓰는 걸 좋아하냐?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쓰는 것들을 좋아해. 그러니까 y도 내림차순, 상수항이라고 한다면 x 얘 상수항인데 얘도 내림차순으로 적어도 상관은, 내림차순으로 적는 게 보통 답에 다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적혀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도 상관은 없다. 메인 처음으로 상관은 없지만 보통 우리가 쓸 때는 다들 내림차순으로 쓰니까 내림차순으로 쓰는 게 조금 나을 것이다. 그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 x, y 한 있잖아요. 그 한은 y로도 묶을 수 있고 x로도 묶을 수 있는데 그거는 저거에 따라 뭐에 대해 그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내가 x에 대하면은 x항이고 y가 개수가 되는 거야. y에 대해 정리할 때는 얘는 y가 어떤 미지수가 되고 x가 그냥 y의 개수로 판단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y에 곱해져 있는 어떤 숫자, 얘는 x에 곱해져 있는 어떤 숫자 y, 이렇게 판단이 된다는 거지. 자, 그렇게 하고, 자, 3번도 어렵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뭐 일단 애들 가끔씩 이런 것들이 있어. 저 보기 3번 보면은, 자, 어떤 a라는 식이 나와 있고 b라는 식이 나와 있으면은, 자, a 더하기 3b 빼기 2a 더하기 b, 요게 이제 문제인데, 자, 가끔씩 이런 친구들이 있다. 얘를 그냥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고 해가지고 다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 최대한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a에서 2 빼면, 자,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3b에서 마이너스 a가 플러스 2b,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a랑 b를 넣어야지만 좀 계산이 쉽게 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맞풀 개념 익힘 1번 같은 경우는 내가 설명해 줄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넘어가고, 자, 11페이지 한번 봅시다. 자, 이제는 뭐 다항식의 곱셈과 나눗셈인데, 자, 덧셈과 뺄셈 했고, 곱셈조차도 사실은 내가 별로 해줄 게 없어. 너무 이미 쉬운 문제들이기 때문에 잘 알 수 있을 것이고, 지수 법칙 같은 경우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내용이라서 그게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이건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특히나 이런 것들은, 자, a 플러스 b, c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곱해져 있는 것은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전개가 된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 정확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일 거니까 기억을 해주고, 자, a의 m승 곱하기 a의 n승은 a의 m 플러스 n이다. 그리고 a의 m승에다가 n승을 하면은 얘는 a의 m 곱하기 n이다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수 법칙들은 이미 잘 알고 있을 테니까 뭐 넘어갈 수 있도록 할게. 자, 여기서 사실은 제일 처음 배우는 것은 12페이지에 있는 다항식의 나눗셈입니다.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기본적인 다항식들을 어떻게 나눌 수 있느냐,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인데, 자, 이것은 우리가 자연수의 나눗셈과 완전히 동일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을 5로 나누면은 우리가 이렇게 쓰잖아. 50을 5로 나누면 5, 1은 5, 10 빼면은 0, 나머지는 0.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까지 계산을 해왔었잖아. 이것과 방식이 완전히 동일하다 이거야. 완전히 동일하다. 다항식에서 다항식을 나눌 때는 어떤 식이 되느냐. 자,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라. 그런 다음에 실제로 나누면 돼.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을 내가 한번 풀어볼게.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비어있는 차수. 칸을 띄우자. 이게 뭔 소리인지는 보면은 알아. 자, 여기서 지금 나누는 걸 했으니까 한번 해볼게. 자, 문제는 3x의 세제곱, 3x의 세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라는 어떤 다항식을 내가 어떻게 나눌 거다? x-2로 나눌 거야. 자,
요것을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고 몫은 어떻게 나오고 나머지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 요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건데 자 얘 봅시다. 내림차순으로 정리가 이미 잘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제 실제 나누기를 할 텐데 요거 비어있는 차수를 보자. x의 세제곱이 있고 x의 제곱이 있는데 얘는 x의 제곱이라는 게 현재 없지. x항이 없지.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써주냐? 자,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그런 다음 칸을 하나 이렇게 비워두고 플러스 2를 쓰라 이 얘기야. 이게 왜 그런지는 알게 돼. 그 다음에 자 x 마이너스 2로 나눌 건데 여기에서 얘랑 똑같은 숫자를 만들어 주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거랑 똑같아. x에다가 뭐를 곱하면은 3x 세제곱이 나올까? 그것만 고민을 하면 되는 거야. 자, x에다가 3x 세제곱이 되려면 얘는 3x 제곱 요게 돼야겠지. 그러면 얘 곱해. 3x의 세제곱. 얘랑도 곱하는 거야. 마이너스 6x의 제곱. 그러면 항상 여기서 빼기지. 요 빼기를 가끔씩 애들이 헷갈려. 나중에 여기서 얘에서 그냥 얘를 빼가지고 마이너스 8x 제곱 이렇게 쓰는 친구들도 가끔 있어. 그러니까 얘가 빼기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지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선생님 어지간하면 여기다 빼기 제발 쓰라고. 그 얘기. 여기서 여기 빼면 얘는 0이 되지만 얘에서 빼기 얘니까 얘는 플러스 6이 돼가지고 얘는 4x 제곱이 돼. 근데 플러스 얘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네. 그냥 여기 2까지 있네.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네.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x에다 뭘 곱해야 얘가 된다? 네, 그렇지. 4x를 곱하면 돼. 4x 곱하면 얘는 4x의 제곱. 4x 마이너스 하면은 마이너스 8x가 돼서 빼주면은 없어지고 0에서 8x 마이너스 8x를 빼줬으니까 여기도 플러스 8x 이렇게 되는 거야. 플러스 2. 이번에는 마지막. x에다가 몇 곱해야지 8x가 나와? 8이지 8. 8x 곱해야지. 8x 마이너스 28 16이니까 여기서 또 빼면은 없어지고 2에서 얘를 뺀 거를 더한 거잖아. 그치? 그러면 답이 여기 몇이에? 18. 그러면은 이건 뭐냐면 그치? 얘가 나머지가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르고 얘를 나머지라고 부른다. 근데 저기 칸을 얼만큼 띄우는 저기 추가적으로 오는 게 들어맞아요? 이제 칸이 더 넓은데 그런 건 상관없어요. 칸은 너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나중에 조립제법이라는 걸 배우면 여기다 0을 숫자를 써 아예. 그런데 지금은 그냥 너가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칸을 적어놓는 게 되게 중요해.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칸을 안 해놓잖아? 그러면은 얘를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여기서 막 여기서 2에서 8x를 빼버리고 막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조금 이게 애들이 착각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생긴다는 거지. 자, 일단은 여기 단원에서는 그냥 요것 자체를 해봐야 돼. 이거 실제로 나눠봐야 되고 이렇게 하고 자 13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장 즉 이 1단원을 통틀어 가지고 가장 중요한 공식이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공식이 나오는데 바로 다항식의 나눗셈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방식이야. 이게 뭐냐면은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 현재 교재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나는 이것을 지금부터 그냥 이렇게 외우기를 바랄게. 자, 얘를 fx라는 자, 이 x에 대한 식이야. 함수 식을 fx라고 표현하는 거야. 뭐뭐에 대해라고 했을 때처럼 x에 대한 어떤 함수식을 fx라고 표현하고 자, 이번에는 gx 곱하기 qx 플러스 rx 공식 자체를 이렇게 그냥 암기를 미리 해두는 것을 추천을 할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우리 이걸 배우고 여기 뒤에 보면 13페이지에 다항식의 나눗셈에 대한 성질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데 실상 지금 이게 나오는 건 조금 내가 오바 같아. 이거는 뒤쪽에 다항식의 어떤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라는 곳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계속 하게 될 거야. 이 공식을 계속 써먹게 될 거야.
그때 가가지고 해도 내가 보기엔 크게 이게 늦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걸 어떻게 되느냐? 자, fx를 뭐라고 하냐면 나누어지는 수, 나누어지는 식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는 얘는 나누는 식, 얘는 얘가 나머지야. 얘가 이제 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거야. 우리 예전에 저런 수식을 그냥 해보면은, 자, 50 나누기 5라고 하면 안 되고 4라고 하면 보자. 4를 하면은 얘는 40에다가 얘는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2입니다. 우리 이렇게 썼잖아. 근데 여기 수식은 아니거든? 왜냐? 얘는 뭐야? 더하기도 아니고 빼기도 아니고 나머지가 아무것도 아니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선생님이 아마 너희 중학교 때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우리 얘네들을 사실은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 50을 4로 나누었더니 몫이 10이고 나머지가 2더라. 이렇게 표현하면은 정확하게 수학적인 표현입니다라고 너희들한테 가르쳐줬던 기억이 났으면 좋겠어. 있어. 이거 분명히 가르쳐줬어, 이거는. 자, 얘가 바로 이거야. 자, 나누어지는 식. 얘를 얘로 나누면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라는 거야. 이거 곱하기잖아. 얘랑 똑같은 식이야. 앞으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될 거고, 여기서 보면은 뭐 이 나머지는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무조건 하나가 낫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한번 봐볼까? 얘가 나누어지는 수야. 나누어지는 식 fx가 되는 거야. 얘가 나누는 수 gx가 되겠지. 네. 그러면은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잖아. 근데 얘는 몇 차식이야? 1차식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는 무조건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돼. 그래서 상수항으로 나온다는 거.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배웠던 여기서 우리가 실제로 계산했던 것을 우리가 이런 공식으로 바꾸어 쓴다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2로 나누었더니 몫이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8이고 나머지가 18입니다. 우리가 식을 이렇게 구성해가지고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요렇게 수식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고, 실제로 지금 여기에서보다는 이 다음 단어, 예를 들어서 항등식과 나머지 정리, 여기에서 지금 이 공식이라든가 어떤 활용을 훨씬 더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여기서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맙시다. 그리고 일단 지금 여기 4번 문제는 여기 지금 다항식 나눗셈에 대한 성질 요거는 있잖아. 요거는 지금 안 할게. 요거는 나중에 어차피 나중에 저쪽 가면은 엄청나게 많이 해야 돼.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는 하지 않겠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응? 그런 거 같아요. 참고해 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있는 이제 문제들을 한번 봅시다. 다항식의 전개식에서 특정한 항의 개수 구하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기서는 항의 개수 구하기 14페이지 개수 구하기. 개수 구하기는 자, 한 개만 기억하자. 하나만 기억해. 뭐다? 필요한 것만 찾자. 필요한 것만 기억하자. 식 자체가 굉장히 복잡할 수 있어. 봐봐. 여기서 3x 제곱 플러스 2x, 자, 플러스 1에 제곱이니 제곱이네. 제곱. 여기서 우리가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자고. 이게 구하려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생각을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얘는 3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두 개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는 거야. 이것을 다 계산할 필요 없어. 왜냐면은 x 제곱만 계산하면 돼. 그럼 여기서 우리가 x 제곱이 될 것만 생각하자는 거야. x 제곱이 될 것만. 그러면은 얘도 여기 있는 세 개랑 다 곱해줘야 되고, 얘도 여기 있는 세 개랑 다 곱해줘야 되고, 얘도 세 개 다 곱해줘야 돼. 그럼 하나씩 해봐. 얘랑 얘 곱했을 때 처음에 x 제곱이 나오겠네. 얘는 3x의 제곱. 그치? 얘랑은 더 이상 나올 수 있는 게 없어. 자, 얘랑은 얘랑 곱해졌을 때 x 제곱이 나올 거야. 플러스 4x의 제곱. 얘는 이렇게 곱해줘야지 나오겠지. 플러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면 뭐야? 그냥 요것만 더해주면 되니까 3, 3, 4니까 10x의 제곱해서 개수는 그냥 10 이런 식으로 답이 나오게 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필요한 것들만 찾아가면 돼. 그 중에 모든 개수의 합만 생각하면은 모든 개수의 합은 자 간단하게 한번 보자. 얘를 제곱인 게 지금 제곱이 된 거잖아. 네. 어떤 제곱인 게 제곱이 된 거기 때문에 이 식의 최고차는 3, 3은 9x 제곱이야. 그게 x 4제곱이야. 그치? 그래서 어떤 a x의 4제곱 플러스 b 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dx 플러스 d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이 바뀌겠구나라는 판단은 서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무조건. 그러면은 여기서 고민해볼 것도 없이 모든 개수의 합은 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더하기 e인데 얘는 우리 이 식에다가 x에다가 1 넣으면은 이 식이 바로 나오잖아. 네. 그치? 근데 얘랑 얘는 같은 식이야. 그치? 그러니까 얘한테 x에다가 1을 넣든지 얘한테 x에다가 1을 넣든지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1을 넣어보면 그냥 모든 개수합이 바로 나온다는 거야. 1 넣으면은 3 플러스 2 플러스 1이기 때문에 6이고 6의 제곱이기 때문에 얘는 36 이런 식으로 우리가 답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마플 개념 게임 2번 다항식에 나왔으면 실제로 그냥 해보면 되는 거야. 실제로 해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딱히 내가 이렇게 설명을 해주지는 않을 것이고 실제로 여기서보다 다음 단원들에서 훨씬 더 많이 등장을 하게 되니까 이거는 다음 단원에서 좀 더 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16페이지 곱셈 공식. 곱셈 공식. 자, 처음에 나와 있는 1번 곱셈 공식의 1번과 2번은 우리가 여전히 엄청 많이 했었던 거지. 엄청 많이 했었던 거니까 넘어가도록 하고 4번, 5번, 6번도 이렇게 있기는 있는데 실제로 자 여기다가 지금 내가 표시를 좀 해놔. 자 6번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돼. 여기요? 1번 거기 있는 6번 공식. 실제로 보면은 1, 2, 3번 정도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공식이야. 딱히 좀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이 4번, 5번도 사실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그때그때 계산을 하는 게 훨씬 빨라. 공식을 외울 필요는 없는 공식이야. 그런데 6번은 오늘 처음 나오는 거잖아. 그지? 6번은 그래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곱셈 공식 2번 같은 경우에도 1번, 2번을 굳이 외울 필요는 없다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여튼 이것은 어떤 형태 정도는 머릿속에 있는 게 좋아. 이 나중에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고 근을 구하고 할 때쯤에 한번 보게 될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걸 보게 될 거야. 자, 3번부터는 이제 여기 있는 것들은 엄청 중요하니까 잘 외워야 됩니다. 1, 2, 3, 4번을 그냥 완벽하게 머릿속에 통으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돼. 다음. 자, 4번에서도 이건 처음 나오는 거지. 1번 공식은 아주 중요하니까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그냥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고 2번 공식 같은 경우는 잘 나오진 않아. 잘 나오지는 않는데 꼭 한번 나오면은 애들 다 틀리는 문제야. 그러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형태를 조금 잘 기억을 하고 있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내가 곱셈 공식은 너가 이 단원을 한번 다 끝낸 다음에 다시 한번 곱셈 공식에 대해서 좀 알려줄 거야. 근데 지금은 일단은 암기해. 너가 그냥 너의 모든 걸 걸고 암기를 해.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암기가 일단 되었다고 가정을 하고, 자, 19페이지에 있는 마플 개념 익힘 같은 것들을 한번 볼게. 자, 우리 보면은 자주 등장하는 문제, 애들이 많이 틀리기도 하고, 3 플러스 1, 3의 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 플러스 1, 3의 4제곱까지 8제곱, 8제곱 플러스 1. 자, 요것을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나와. 근데 이거 봐봐. 누가 봐도 합차 공식을 이용한다는 느낌은 드는데, 여기서, 이 3 빼기 1, 요게 없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은, 자, 이거 만들어주면 돼. 그냥 만들어줘. 근데 봐봐. 3 빼기 1은 몇이야? 2지. 그러면은, 2 곱해주고, 나누기 2 해주면은, 그냥 1을 곱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떤 식에다가 1을 곱해주는 거는 그 식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했었던 거야. 다 했었던 거야. 중학교 때 걸 잘 많이 하면 돼. 자,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냥. 이 수식 자체를 얘가, 얘는, 자, 2분의 1, 얘랑 얘 곱하면은 3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얘랑 얘 곱하면은 3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얘랑 얘 곱하면은 3의 8제곱 마이너스 1. 결국에는 우리가 구할 필요도 없이 얘는 3의 16제곱 마이너스 1로 된다는 거. 이게 답이야. 답이 그냥 2분의 3의 16제곱 마이너스 1. 이게 답이야, 그냥. 이 어렵게 생각하면 애들이 한참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 그리고 마플 개념 익힘 2번 보면은 일단은 2번의 1번 같은 경우는 x제곱 마이너스 2x라는 공통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공통 부분을 어떻게 그냥 t로 치환해가지고 묶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쉽게 나오는 거고. 자, 2번 문장. 자, x 플러스 1, x 플러스 2, x 플러스 3, x 플러스 4. 자, 요런 꼴의 전개식은 나중에 인수분해를 하거나 이럴 때도 되게 자주 등장을 하니까 잘 기억을 해줍시다. 이것도 사실 너 3학년 거에서 다 했었던 거야. 있었을 거야. 있었어. 이때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냐면은 하나씩 다 전개해도 돼. 실제로 그냥 다 해도 되는데 위에 문제 있잖아요. 2분의 1을 곱한 건데 1로 되는 게 아니고 앞에 것까지 같이 곱해요. 3 마이너스 1도 그렇지. 요거 두 개를 같이 곱하면 얘는 몇이야? 1이잖아. 그러니까 이 전체 식에다가 1을 곱해봐야 아무 상관없잖아. 근데 내가 필요한 건 얘만 필요하잖아. 그치? 그렇다고 얘를 없애버릴 수는 없는 거야. 원래 있어야 되는 거니까. 얘가 있어야지만 얘가 존재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들만 하나씩 계산을 해내면은 요것만 남는 거고, 얘는 원래 내가 얘를 곱해주기 위해서 하나를 같이 곱해줬었던 거잖아. 얘를 없앨 수는 없지. 있는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사실은 이걸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 얘를 우리가 K라고 한번 더 보자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 지금 없는 상태에서 얘를 K라고 두면은 내가 3-1 곱하면서 얘는 지금 2잖아. 그치? 그럼 얘한테 2를 곱해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2를 곱해주면 쭈루루루 다 한 다음에 K 다 구한 다음에 2로 나눠주면 되지. 2로 나눠주는 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오케이? 자,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자, 중간에 봐봐. 얘네 두 개를 곱하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되는데, 자, 요 가운데 항에 있는 x 제곱항을 x 1차 항을 개수를 똑같이 만들어 주도록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면 되지.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얘는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4라는 식과 x의 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이라는 식으로 나눠서 우리가 얘랑 얘를 뭐 t라든가 뭐 k라든가 x라든가 치환해가지고 풀면은 조금 더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전개를 하면은 좀 편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다. 선생님이 딴다라고 그럼?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곱셈 공식의 변형인데, 오늘은 내가 곱셈 공식의 변형은 있잖아, 문제를 풀어주지는 않을 거야. 일단은 이것은 곱셈 공식의 변형들이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어진다라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줄 테니까 그걸 먼저 좀 우리 문제를 수업을 해볼 수 있도록 하자. 사실 곱셈 공식 자체를 외우는 것보다 지금 곱셈 공식의 변형 요거 자체가 훨씬 더 중요해요. 훨씬 더. 왜냐하면은 지금부터는 우리가 곱셈 공식이 딱 나오면 그것을 마구 그냥 자유자재로 바꿀 줄 알아야 돼. 그런 여러 가지 기법들 여기 지금 하나하나 진짜 꼼꼼하게 다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요거를 잘 보면서 보자고. 자, 첫 번째, 이 문자가 두 개인 곱셈 공식의 변형. 제일 먼저 완전 제곱식의 변형이야. 봐봐. a 플러스 b의 제곱은 자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의 제곱이야. 복부 동수로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지. 그치? 그러면은 봐봐. 지금부터는 우리가 요것을 이렇게 쓰기보다는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ab 이렇게 쓰는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좋아. 이게 3학년이라는 때 다 했었던 거야 사실. 그러면은 봐봐. 플러스만 있다고 일단 한번 가정을 해보자. 그러면 우리가 자 a 플러스 b라는 놈이 있고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놈이 있고 자, a, b라는 녀석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거 세 개 중에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나머지 하나를 알 수 있다는 거지. 요게 바로 그것들이니까. 그치? 얘 알고 얘 알면 얘 알 수 있고 얘랑 얘 알면 얘 알 수 있고 얘랑 얘 알면 얘도 알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변형해야 되느냐? 자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하면은 되겠지? 거기다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 플러스 2ab를 해줘도 얘가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그런데 애들이 여기까지는 잘 아는데 요거 두 개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되게 잘 헷갈려 하더라고. 봐봐. 이거 두 개, 요걸 지금 딱 생각하지 말고 요거 두 개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은 자, a 제곱, 다시 a 플러스 b의 제곱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에다가 플러스 4ab 하면은 되잖아. 그치? 얘를 얘로 넘겨버리면 얘 마이너스 2ab를 얘로 넘겨버리면 얘랑 얘는 같은 거니까. 그치? 봐봐. 얘는 플러스 2ab잖아. 얘는 마이너스 2ab잖아. 근데 여기에다가 4ab를 해주면은 플러스 2ab가 돼가지고 얘가 되는 거야. 알겠냐? 내가 써줄게. 봐봐. 얘는 뭐야?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얘는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지. 플러스 4ab 하면 이거 되잖아. 이렇게. 무슨 줄 알겠지? 이거. 그것도 잘 살리면 틀리지. 이거는 봐봐. 얘는 뭐야? 얘는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잖아. 여기서 2ab 빼면은 얘는 나오잖아. 얘는 마이너스 2ab가 있는데 얘를 더해줘가지고 없애버리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만 나오잖아. 자, 요거 진짜 중요하고 애들이 여기에서 엄청 많이 틀려.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나와도 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a 더하기 b, a 마이너스 b가 나와도 구할 수가 있다 ab를. 그리고 얘는 또 거꾸로 하면 어떻게 돼? 자,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고 있어야지 문제를 푸는데 좀 도움이 될 것이고. 자, 3차 식의 세제곱은 아직 너가 외우진 않아가지고 내가 일단 이렇게만 써줄게.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3a제곱 b 플러스 3ab의 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 근데 요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암기하는 게 좋으냐면은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 플러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돼. 그럼 보면 봐봐. 얘네 둘이를 이렇게 묶은 거야. 둘 다 3ab 있고 3ab 있고 a 남고 b 나와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준 거야. 그러면은 지금 얘는 우리가 변형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자, a의 세제곱 플러스 b의 세제곱은 자, a 플러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 이렇게 돼. 그치? 얘들 여기를 넘기기만 하면 되잖아. 자, 그리고 요것은 그냥 암기를 해. 마이너스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잖아? 전부 다 뒤에 있는 건 전부 다 마이너스야. 전부 다 마이너스 생각하면 돼.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냥 암기하세요. 요거는 그냥 암기를 하시면 됩니다. 요거 플러스다. 요거 플러스야. 요거 플러스야. 요거 플러스야.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한 건 요거에서 a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은 자,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a 마이너스 b 요거거든요. 요렇게도 이제 암기가 되고 요렇게도 암기가 돼. 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지금 처음 들었잖아. 처음 봤으니까 그냥 머리가 핑핑 돌 거거든. 근데 지금 너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공부를 할 필요는 없어. 그냥 하다 보면 나중에 있잖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는 부분이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 자, 일단 여기까지 일단 20페이지잖아 지금. 20페이지 요 앞에 있는 밑에 있는 보기까지 한번 문제를 풀어볼 수 있도록 하자. 여기 뒤에 있는 분수 형태의 곱셈이라든가 뒤에 나와 있는 세 개가 있는 곱셈 공식의 변형은 조금 설명할 게 많아. 설명할 게 많았고 문제풀이까지 다음 시간에 할 수 있도록 할게. 알지?